오늘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조금 덜 알려졌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제한이 많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나게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가능한가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이 내가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면 디딤돌 받고요. 이게 안 된다 하면 그때 특례로 넘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번에 바뀐 내용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신혼 부부인 경우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최대 대출 한도가 4억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6억, 또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원래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었지만 7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7천만 원이 어떤 분들은 가능하냐면 생애 최초 2자녀 이상 신혼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7천만 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TV 80%까지 생애 최초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바뀐 내용인데요.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은 먼저 주택만 해당입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혹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 연립, 빌라 뭐 이런 물건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특례보금자리론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KB 시세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9억이 넘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지만 디딤돌 대출은 매매가와 KB 시세, 감정원 시세 중에 낮은 것이 5억이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매매가가 5억인데 KB 시세가 5억 5천이다. 이런 경우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 부부인 경우는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인 분들까지는 이용이 가능하고요. 여기서의 이제 3억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 3억은 원래 디딤돌 대출은 30세 미만은 30세 미만이고 미호인 경우는 혜택이 거의 없고 불가능한데 이제 30세 이상인 미혼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집값이 3억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5억, 6억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부 소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부 합산입니다.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혼자 소득으로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1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생애 최초 2자녀 이상 신혼 부부인 경우는 7천만 원이 넘어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TV 70%, 집값의 7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도 80% 이내. 물론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LTV 70%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DTI 60% 이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득 제한도 있지만 또 소득이 너무 없어도 대출이 되지 않고요. 이자 납입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지만 DTI 60%를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대 한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아무 조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2억 5천이고요. 생애 최초는 최대 한도 3억. 2자녀 이상은 3억 천, 신혼부부, 여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신혼부부는 최대 4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 같은 경우는 원래 1억 5천인데 생애 최초인 경우는 2억으로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조건에 맞는지를 한번 먼저 짚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일단 신혼부부인 경우에 최대 4억, 그리고 생애 최초만 해당이 된다 하면 최대 3억. 이런 식으로 내 한도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세대 전원이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구입 용도만 가능합니다. 구입 용도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집을 살 때
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집을 사고 살다가 갑자기 디딤돌 대출이 필요하다 이러면 되지 않고요. 소유권 이전을 하고 3개월 이내까지만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 용도로만 우리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만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40년, 50년도 가능하지만 디딤돌은 현재 30년 만기까지 가능하고요. 거치기간 1년을 둘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현재 없기 때문에 비거치밖에 진행이 되지 않지만 디딤돌 대출은 1년 거치 가능하고요.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 원금 균등 방식, 그리고 최증식 분할 상환 방식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자산이라고 해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자산이 너무 많은 분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배우자 소득 합산해서 자산이 5억 600만 원이 넘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자산평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딤돌 대출을 신청을 할 때 주택금융공사로 바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주택도시기금에 가서 자산평가를 먼저 해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로 신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자산평가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전입신고는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실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집에 실거주로 거주를 하셔야지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추가주택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디딤돌 대출은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딤돌에 대해서 한번 개요를 살펴봤고요. 하나씩 또 궁금한 사항 따져보겠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정말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리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10년, 아무래도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조금 저렴한데요. 근데 만기가 짧게 되면 우리가 DTI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원금을 많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좀 장기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는 빨리 갚을 수 있고 소득도 뭐 충분하다, 뭐 대출도 많이 받지 않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기를 조금 짧게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3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우리가 금리가 저렴한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인 경우, 신혼가구인 경우에 30년인 만기를 두더라도 소득이 작아도 2%대 금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가 또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우대금리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구는 0.5포인트 더 깎아주고요. 다자녀 0.7포인트, 2자녀 이상 0.5포인트, 그리고 1자녀인 경우에 0.3%를 깎아주게 되어 있고요. 다문화 장애인 생애 최초 신혼부부 역시 0.2%를 깎아줍니다. 이 각각의 그 우대 금리들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아이가 많은 경우는 이제 타 우대 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태아는 안 되나요? 태아는 지금 디딤돌 대출에서는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서 첨부해가지고 아이의 그 명수를 입증을 한다라고 하면 그 후에도 할인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혼인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혼인 가구가 요번에 좀 대폭 늘어났잖아요. 집값도 6억 이하 가능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4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신혼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신혼가구가 디딤돌을 이용할 때 신혼가구는 어떤 분을 뜻하는 거냐면 신혼가구, 재혼도 가능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 저 재혼인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재혼도 가능하세요. 자,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7년 이내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재혼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동일한 배우자, 내가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그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는 최초 혼인신고일로부터 따진다, 이 말씀이고요. 뭐 다른 분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는 신혼가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정인 경우도 결혼 예식장이라든지 청첩장을 증빙을 하고 3개월 이내에 그 결혼을 하실 분들은
뭐 신혼가구로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뭐 LH 신혼 희망타운 분양 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역시 신혼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혼가구가 된다라고 하면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소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소득이 증빙소득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정소득, 인정소득이라고 하죠. 인정소득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한데, 인정소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국민연금 3개월 평균치, 건강보험 3개월 평균치만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신용카드를 추정을 해서 환산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 디딤돌 대출이나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만 그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는 이런 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체크를 해보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건강보험료를 뭐 한 31,000원 냈다. 지역 세대주만 해당입니다. 그러면 소득을 1,000만 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건강보험료를 15만 원 정도 냈다. 그러면 소득을 5천만 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뭐 너무 많이 냈다고 해서 우리가 소득을 뭐 더 높게 잡아주지는 않고요.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내서 환산을 했더니 뭐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나온다 이러면 또 우리가 디딤돌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나요?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엄청 인기인 이유가 뭘까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최대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고요. 최대 요율이 1.2%인데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슬라이딩 방식은 뭐냐면 갈수록 줄어든다 뭐 이런 뜻이고요. 내가 1억을 빌렸는데 뭐 한 달 있다 갚았다. 그러면 120만 원 정도 1.2%니까 상환 수수료를 내셔야 되고요. 1년 후 상환을 한다. 그럼 80만 원 정도 내시는 거고 2년 후에 상환을 한다. 그럼 40만 원씩으로 이런 식으로 갈수록 상환 수수료는 줄어듭니다. 이런 게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사례는 그냥 대략적으로 적어 놓은 거라서 일수라든지 정확한 수치를 넣으면 상환을 할 수 그 수수료를 알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승인을 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것이 뭔 말이냐? 뭔 말이냐? 뭐 결론은요, 70일 이내에 신청을 해라 이 말입니다. 너무 일찍 해서 뭐 80일, 90일이다 이러면 40일이는 승인을 해버렸는데 그 승인 날로부터 벌써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70일 전부터 이제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너무 임박하면 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일 정도 전후로 해서 그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은 꼭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홈페이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2 등등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는 자산 평가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홈페이지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고요. 그리고 5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서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할 때는 대출 실행을 희망하는 은행하고 지점을 이렇게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클릭해서 내가 가장 편한 이 12개 금융기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 대출 실행하는 은행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에서 그 대출을 하니까 공사에서 바로 나한테 돈을 넣어주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요. 실행은 이제 은행에서 하고 나중에 이제 주택금융공사로 다시 양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실행은 해당 지점과 은행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가 다 할 때는 해당 12개 은행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내가 상담을 받을 때는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인 경우에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요즘 증여가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상속 증여인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 증여는 불가한데요. 특히 매수인 매도인 관계가 부부인 경우, 직계 존비속인 경우,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아예 취급이 불가하고요. 형제인 경우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금을 입금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계약금 줬어요, 중도금 줬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고요. 내가 이체를 한 내역을 증빙을 하면 그 형제 간에는 가능하지만 그 대출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딤돌 대출하고 특례 보금자리론의 차이와 특장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디딤돌 대출은 공부상 주택인 건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5억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에 주택가격 6억 이하까지 가능하고 3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요, 디딤돌 대출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이자녀, 그 다음에 생애 최초인 경우는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이용 가능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 제한이 없다고 하니 뭐 무소득도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무소득자들은 DTI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 증빙은 되셔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고요. 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는 LTV 70%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LTV 80%, 특례 보금자리론 역시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투기 지역인 경우에는 10% 차감을 하는데 거기서 실소유자들은 또 차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70% 정도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조금 더 많죠. 5억까지 가능하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가장 많아도 4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매매잔금만 디딤돌은 가능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은 구입, 보전, 대환 모두 가능합니다. 구입은 당연히 매매고요. 보전은 뭐냐면 내가 전세 퇴거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은 다른 은행에 그 대출 금리가 높을 때 이제 바꿔서 이용하는 것을 대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추가주택 매수 금지 조항이 디딤돌은 없고요. 특례 보금자리로는 1년마다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안 샀는지 샀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그리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디딤돌은 3년 안에 1.2% 슬라이딩 방식으로 있지만 특례 보금자리로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조건으로는 1개월 이내에 디딤돌은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되지만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실거주 조건도 없기 때문에 전세 끼고 내지는 월세 끼고 이용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품입니다. 제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저금리로 좋은 집을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